우리가 소개 안 해도 외교안보연구원에 근무하시면서 우리나라 사실 한미관계, 한미동맹 최고 1인자입니다. 이 연구하시고 하는. 그래서 그럼 나는 뭐이가 다른 분들이 다 그런 1인자 그룹에 속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말씀을 한 15분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국민한테 알리느냐 하는 문제로 그동안 이 언론에 계시면서 정말 어느 학자 못지않게 이 분야에 계속 이 나이도 젊으시면서 모든 걸 걸고 전문성 있게 연구하는 기자님들만 불렀습니다. 중앙일보의 김민석 기자님, 그 다음에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님, 문화일보 우리 이미숙 기자님, 다른 분들은 다 소개되어 있고 윤덕민 교수님만 한 번 더 인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 윤 교수님은 15분간 발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주제를 딱 세 주제를 한마디씩만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약 한 5분 내지 6분 정도 하시는데 한미관계 윤덕민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내용을 듣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한 말씀 하시고, 두 번째는 제1주제입니다. 한미 전략 동맹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의 알찬 내용이 되느냐, 그거 좀 적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알차게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에 도움이 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쭉 이래 토론을 들여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압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주제입니다. 이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드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되고 있고 어쨌든 이걸 뭔가 좀 멈추게 하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 그래서 다시 하면 한미관계와 국가전략이라는 문제에 한 말씀, 한미전략동맹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한 말씀, 전작권 전환이 뭔가 이 문제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토론분들은 고마 3마디씩만 짝짝하고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는데요. 앞에 제1회의, 2회의처럼 내가 이 종이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거는 질문 안 하고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이래 보시면서 종이에 적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옆에 있는데 저한테 이래 주시면은 또 그거 해당 분야에 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5시 반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윤덕민 교수님 발표 15분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발표를 기회를 주신 우리 공로명 이사장님 그리고 송대성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백선영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 앞에서 이런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안정판이 저는 한미 동맹이었다고 봅니다. 성공의 56년의 한미 동맹이 우리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초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미 동맹, 그러한 한미 동맹은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현재와 같은 한미 동맹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에 미국이 일방적이긴 합니다만은 자기의 국방 전략을 바꾸면서 해외에 주둔 미군의 일방적인 재편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을 과와 같이 붙박이형 중무장한 보병부대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기동할 수 있는 기동부대로, 첨단 기동부대로 만드는 재편 과정 속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전부 이제 평택 지역으로 전부 이동 배치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일방적인 재편 과정이 출해됨으로써 이 한미동맹의 재편,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이 한미동맹 조정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을 했는데요. 결국 그 방향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세계 전략에 따라서 재편을 했고 우리는 협력적 자주라는 목적 속에서 말하자면 동맹으로부터 자주로 가는 그런 정책으로 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앞으로 2012년이 되면은 이 한미동맹의 영역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주한미군은 그 영역을 세계화, 글로벌한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되는데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는 미국의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2006년 1월에 한미 외무장관 사이의 전략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영역은 이제 이미 한반도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한미동맹의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 사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영역을 넘어서는 한미동맹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지가 앞으로의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의 하나의 그 모습은 이제 동맹으로부터 자주로 가자, 협력적 자주로 가자 그랬고 주한미군은 일방적으로 재편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커트 캠블, 이번에 동아태 차관보로 내정되어 있는 커트 캠블이 당시에 이제 그 이혼 절차만 앞두고 있는 별거된 부부로 한미관계를 얘기할 정도로 한미관계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93년에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협은 어디냐? 북한을 44%의 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을 들었고 다음이 일본이었고 다음이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이라고 위협을 얘기한,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위협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1%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중생 2002년에 여중생 사건이 일어난 얼마 후에 2004년에 리서치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대 위협은 어디냐 하면 미국이 39%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33%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런 여론조사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변했다. 좀 반미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좀 평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를 원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이 있고 이미 변화의 기로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 21세기 전략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동맹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결국 2008년 4월에 한미 정상회담,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21세기의 전략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을 만들자 해서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 구상을 발표하게 되고 앞으로 이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런 한미 동맹의 비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고 또 지난 런던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러한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자라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만간 있게 될 아마 6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한미 동맹의 방향을 담은 미래 동맹의 21세기 전략 동맹의 비전이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